내년부터 국군에서 주문한 T-50을 새로 작업하고 카타르에 나갈 F-15 전투기 동체도 조립하고 있습니다. 페루, 터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KT-1도 만듭니다. KF-X는 지금 최종 조립에 한창이고요. 지난 17일 찾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본사 고정익 공장에선 자동화 로봇과 250여 명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전투기를 조립하고 있었다. 이 공장은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공간이다. 카이의 고정익 공장은 축구장 3개를 합친 넓이다. 전투기 5대 이상을 한꺼번에 이곳에서 조립할 수 있다. 그때 수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투기를 조립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은 수시로 바뀐다. 전투기는 원래 전방, 중앙, 후방 등 각 부위별로 나눠 제작하는데 고정익 공장에선 부위별 동체를 조립할 뿐 아니라 각 동체를 합체해 전투기를 완성한다. 동체를 합체시키기 전에 엔지니어들은 동체에 들어있는 전선 1만 개 이상을 일일이 작동시키고 테스트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 동체 합체 과정에선 0.002mm의 오차 범위만 허용된다. 카이는 이 수준의 오차조차 없애기 위해 세계에서 2번째로 패스를 도입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패스는 자동 조행장치의 일종이다. 11개의 레이저를 이용해 동체 위치를 정확하게 정렬시킬 수 있다. 이전까진 사람 한 명이 11일에 거쳐 조립했다면 패스 도입 후에는 똑같은 업무를 2월 5일이면 할 수 있다. 지난 9월 KF-X CJ1호기는 패스를 이용해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합체시키고 최종 조립에 들어갔다. 공정 과정 중 유난히 눈에 띄는 장비는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다. 전투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는 로봇이다. 전투기 제작 과정에선 용접 대신 구멍을 뚫고 볼트와 리벳으로 연결한다. 용접을 하면 고온 때문에 자칫 동체 형태가 틀어질 수 있어서다. 정비할 때도 볼트와 리벳을 사용하는 것이 분리하기가 더 쉽다. 문제는 사람이 직접 전투기 동체에 구멍을 뚫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전투기 한 개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은 주익과 위익에만 17,000개다.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 특히 전투기 날개를 만들 땐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드는 만큼 한 번에 구멍 뚫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람이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선 2분 34초 동안 3번에 거쳐 뚫어야 한다. 그러나 LRDS를 이용하면 사람이 뚫을 때보다 시간이 84% 이상 단축된다. 특히 카이에서 도입한 LRDS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합돼 더 효율적이다. LRDS와 패스는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항공산업의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이는 내년 상반기 고정익 공장에서 조립한 KF-X 시제기를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카이 관계자는 내년 4에서 5월 최종 조립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KF-X 운명 좌활 동부가 비대칭 무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논란. KF-X가 각종 항공 무장을 탑재한 채 비행하는 개념도 일본 사거리 700km 제즘 ER 도입 KF-X 국산화 덫에 빠지면 전력화 지연 K2 전차 전철 우려. 중국도 확보 못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DD와 해외 업체 공동 연구 개발이 대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아시아 최초로 유럽산 미티어 탑재 결정.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이
다중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채 내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 완료가 목표다. 전투기 수출에 필수적인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폭탄 등 체계 통합이 가능한 항공무장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KF-X 탑재 항공무장의 특징은 미국, 독일, 영국, 한국산 등 그야말로 다국적 무장이라는 점이다. KF-X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개념도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은 유럽산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산 아이리스-T로 결정됐다. 현재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국산, 미국산 공대지 폭탄 등의 체계 통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체계 통합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탑재를 위한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ALCM은 KF-X의 전력화, 수출을 둘러싸고 운명을 결정할 핵심 무장이다. ALCM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공동으로 내년 10월까지 4년간 ALCM 탐색 개발을 추진해오는 와중에 방위사업청이 지난 6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업체 주도로 ALCM을 개발하는 안을 상정하면서 방사청과 ADD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발 지연으로 ALCM 전력화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어렵게 차체를 개발하고도 무리한 욕심으로 파워팩 국산화를 추진하다가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K2 흑표 전차 전초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ALCM은 KF-X의 성패를 가를 핵심 무장이다. 크기와 사거리를 줄인 국산 경공격기 FA-50용 ALCM 개발과도 연계돼 있다. 체계 통합 기술력과 우수한 성능의 ALCM이 탑재된 KF-X의 전력화는 FA-50 및 KF-X 수출과도 직결되며 KF-X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산, 중거리는 유럽 미티어, 단거리는 독일 아이리스-T.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된 유럽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미티어 발사 장면 KF-X에도 탑재된다. 카이는 유럽 MBDA사와 지난해 11월 KF-X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티어가 탑재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미티어 운용 국가가 된다. KF-X 해외 수출을 겨냥한 조치다. 애초 공대공 무장으로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IM-120 암람과 AIM-9X 사이드와 인더 등을 KF-X에 탑재하려 했으나 미정부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방향을 전환했다. 미티어는 영국 공군이 F-35에 이미 채택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고성능 BVRAAM 계열 미사일이다. 덕티드 로켓 기술을 적용해 현재 최대 사거리 50km 정도인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늘린 최초의 미사일이다. 여기에 충돌 및 근접 신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 충돌 시살상력을 극대화한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 딜사이 사거리 25km 아이리스-T를 선택했다. 미국제 AIM-9X 사이드와 인더, MBDA의 사거리 90km 아스람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너무 짧다. 공대지 폭탄은 미국산과 한국산 등 10종이다. 사거리 14km의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GBU-31과 GBU-38 합동 정밀 직격탄, GBU-39 정밀유도 활강폭탄, GBU-54, 56 레이저 정밀 직격탄과 CBU-105 지능폭탄,
저공투하 폭탄 MK-84, MK-82 등이다. 한국형 JDAM이라 불리는 한국산 GPS 유도 폭탄 KGB도 탑재된다. 2006년부터 LIGN-X1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유도 폭탄으로 공중에서 표적 근처로 투하하는 것만 가능한 일반 폭탄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를 장착. 보다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야간 전천 후 정밀 공격도 할 수 있다. F-15K에서 발사된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 공군 제공. KF-X에 탑재할 ALCM은 2016년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독일산 타우러스급 ALCM을 개발비 3,100억 원, 200여 발 구매 비용으로 5천억 원을 마련해 개발 구매를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ADD가 비행차와 탄두를 개발하고 나머지 기술은 LIGN-X1이 개발해왔다. 하지만 올해 방사청이 업체 주도 개발안을 상정하면서 방사청과 ADD가 갈등을 겪고 있다. 방사청은 ALCM을 비첨단 일반 무기로 분류하고 민간 방산 기업의 연구 개발 주관을 맡기기로 했다. 업체는 탐색 개발에 참여한 LIGN-X1이나 주식회사 한화가 주관 업체로 유력하다. 체계 개발업체인 카이가 설정한 ALCM 전력화 시기인 2026년을 무려 4에서 9년이나 초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탐색 개발에 4에서 5년, 체계 개발 3에서 5년, 이후 가망 엔진과 테스트 등 각종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대략 2030에서 2035년쯤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30년대에 들어서면 5세대를 넘어 선진국들의 6세대 전투기들이 전력화되는 시기다. KF-X 사업은 한국 공군이 120대를 구매하고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60대를 생산, 전력화하는 등 생산 대수는 180여 대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지연 및 취약한 무장 등을 이유로 납부해야 할 비용 지불을 미루면서 프랑스 라팔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4세대 전투기 라팔은 AESA 레이더에 사거리 450km 스칼프를 장착하고 있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제점-1R. 사거리 600에서 700km로 곧 전력화될 예정이다. 록히드 마틴 제공.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동북아 비대칭 무기, 중국 도미 보유.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수백 발 탑재된 ALCM인 타우러스는 동북아 비대칭 무기로 손색이 없다. 사거리 550km를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참조항법 등을 이용해 저공 비행하며 여러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 미사일이다. 강화 콘크리트를 6m 뚫고 들어간 뒤 터지는 첨단 관통 탄두도 장착돼 있다. 대전 상공에서 평양 정도 거리를 타격할 수 있지만 전투기 비행거리까지 합치면 타우러스 유효 공격 범위는 배가 된다. 타우러스를 비롯한 ALCM은 그만큼 위력적인 무기다. 중국, 일본, 북한 모두 ALCM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ALCM을 독자 개발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프랑스, 영국, 독일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중국조차 ALCM을 보유하지 못한 만큼 독자 개발이 어렵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ALCM 판매를 거부해왔다. 제즘 등 ALCM 판매를 승인하더라도 미국은 외국 전투기의 체계 통합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 미국산 ALCM을 탑재하더라도 미국 정부 수출 승인 없으면 ALCM 탑재 KF-X 수출은 난망하다. ALCM 없는 빈 껍데기 전투기를 구매할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둘이가 미국산 ALCM을 체계 통합 기술 이전 없이 국산 항공기에 탑재하게 되면 KF-X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소스 코드 제공 시 KF-X 성능 등 전투기의 모든 정보가 미국에 제공되게 된다. 위티어둥 항공무장이 탑재된 KF-X 개념도 ADD 주도 해외 업체와 공동 연구 개발 방안. ADD 측은 ADD 주관 국내 개발에서 업체 주도로 개발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 개발비 상승과 전력화 지연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체 주도 개발 시 불가피하게 3천억에서 4천억 원의 개발비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화 지연도 불가피하다. ADD는 업체 주관으로 전환할 경우 체계 개발 불참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CM 체계 개발에 ADD와 LIGN X1 둘 다 손을 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ALCM 개발 및 체계 통합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ADD가 개발을 주도하되 검증된 해외 파트너와 공동 연구 개발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는 대부분의 방산 선진국들도 고도의 유도무기 및 체계 통합 기술이 필요한 ALCM 개발 시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KF-X는 개발 리스크가 많은 만큼 공동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의 체계 통합이 완료된 사거리 550km 독일산 타우러스를 추가 구매해 체계 통합만 하면 ALCM 전력화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ALCM은 현재 사거리 300에서 500km에서 600에서 700km 이상으로 사거리와 성능이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 영국산 스톰 섀도가 450km다. 미국의 제즘은 370km에서 600에서 700km로 늘어난 제즘 ER이 곧 전력화한다. 프랑스 스칼프 ER 사거리도 600km다. 일본은 타우러스 및 제즘